이 코스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죠. 그래서 코스피 중심인데 이제 대략 보면 코스피가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지수가 2,500 아무튼 2,500대에서 지금 5,000 그 거의 더블죠. 5,000 코스피 지수가 5,000 그것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2,500에서 5,000 그 지수가 이렇게 이게 두 배, 그러니까 100% 오르는 이런 시장이 이렇게 이제 지나갔죠. 이렇게 해서 시작은 원래 이제 그죠. 아무튼 2025년도 4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돼서 아무튼 작년 말 올해 초 이렇게 걸쳐가지고 지수가 5천을 넘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가 1년도 안 걸려서, 그렇죠? 1년도 안 걸려서 한 8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두 배 올라가는.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2,500에서 5,000 갈 때까지는 이제 이게 뭐가 주로 올랐냐면 말 그대로 지수가 오른 거예요. 지수가 이제 지수가 거의 두 배. 그렇게 이제 지수. 그래서 이제 강세장인데 이때도 강세장이죠. 두 배 오르는 지수가 두 배 오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강세장이 있는데 예, 그래서 지수가 2,500에서 5,000 오르는 요 강세장에서는 주로 뭐가 올랐냐면 지수가 두 배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도 이제 주로 이제 크게 보면 뭐가 오르냐면 이게 삼성전자가 거의 5만 원대에서 지금 그죠, 거의 이제 거의 20만 원 근처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오르기 쉽지 않다는 삼성전자가 거의 보면 거의 4배 가까이 그렇잖아요. 4배 가까이 좀 오른 거고, 그다음 이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이 2위인 SK하이닉스도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뭐 거의 20만 원 근처에서 지금 거의 뭐 100만 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만 해도 이게 거의 5배 정도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두 배 오르는데 결국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그죠? 그래서 이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거의 뭐 300조 됐었는데 지금 이게 1000조를 넘어가 있죠. 지금 한 1100조, 1200조, 그러니까 한번 1100 얼마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3배, 3배 이상, 시가총액이 3배 이상 오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그쵸? 이때 삼성전자 때 SK하이닉스 한 150조 이렇게 됐던 게 지금 거의 그죠? 뭐 한 700조, 800조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시가총액이 5배, 6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장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아무튼 강세장 1차 강세장이, 제가 봤을 때는 1차 강세장은 주로 지수가 올라가는 강세장이었고, 그때 어떤 종목이 이제 눈에 띄게 올라갔냐 그러면 그 삼성전자하고, 그렇게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거의 한 시가총액도 한 3배,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한 3배, 4배 이렇게, 그다음에 아무튼 가격도 보면은 뭐 4배, 5배, 6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제가 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2,500에서 5,000을 왔는데, 보면은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들의 본인들 계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불어나 있냐, 그러니까 지수만큼이라도 불어나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개인들이 그러지를 못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1차 강세장에서는 주로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도 3배, 4배 그 이상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결국 지수를 끌고 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고 간. 이게 나중에 후발주자로 이제 뭐 현대차나 뭐 요즘 최근에 이제 LG전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종목들이 끌고 간 건 아니고요. 처음 스타트 2,500 근처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5,000까지 올 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2,500대부터 5,000 지수가 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시작해서 쭉 해서 아무튼 시가총액도 3배, 4배 커지고 가격도 뭐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 지수를 끌고 간 것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 가지고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어도 중간중간에 다 팔았다는 얘기죠. 중간중간에 다 팔고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중간중간에 많이 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고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일부 정리해서 이게 비중을 좀 이제 다른 종목, 다른 업종의 종목들 좀 일부 다 팔으란 게 아니고 일부 이렇게 정리해서 비중을 이렇게 좀 조절하셔라 이런 얘기도 했어도 전체를 매도를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매도를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앞으로 더 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고점은 아니고 많이 올랐지만 고점은 아니고 또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않는다.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희가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비중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1차 강세장에서는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 돼서 이렇게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뭐 거의 태반일 거고 가지고 있었어도 중간중간에 다 팔았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결국은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이건 이제 지나간 거니까 이건 이제 이미 이제 과거가 된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지금 지수가 5,000대에 와 있는데 이제 여기가 고점이냐?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점은 아니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이렇게 2,500을 기준으로 요게 2배가 된 거고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3배를 계산해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7,500 정도. 지금 지수가 거의 지금 6천 가까이 와 있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하면 거의 뭐 5,800 얼마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몇 퍼센트만 가면 6천이잖아, 6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1차 강세장이 저는 끝이 났다고 봐요. 끝이 났고 1차 강세장 끝이 났고 지금도 여전히 강세장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 1차 강세장이 아니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제 2차 강세장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2차 강세장에서 만약에 이제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이제 2,500에서 5,000 갈 때 이제 코스닥은 오르긴 올랐지만 별로 안 올랐어요. 코스닥은 뭐 여기 뭐 800, 900에 있던 게 겨우 이제 1,000 조금 넘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 코스피가 2배 오르는 동안에 코스닥이 이렇게 뭐 거의 두 배 올랐으면은 지금 한 1,500, 1,600, 1,700 이렇게 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가겠잖아요. 이제 겨우 이제 조금 이제 코스닥은 1,000을 살짝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닥은 오르긴 올랐지만 뭐 거의 안 올랐다. 이 기간에 보시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2차 강세장 때는 이제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2차 강세장에서는 지금 이제 코스닥이 지금 이제 지수로 보면 한 천을 좀 살짝 이렇게 넘겨지는 1100 근처 이렇게 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 2차 강세장에서 이때는 저는 둘 다 간다고 봐요. 이제 코스피도 아마 이제 여기에서 아무튼 5천대에서 아마 7천대 이렇게 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이제 두 배는 아니지만 그렇죠. 요걸 기준하면은 거의 배가 가는 이렇게 되고, 이걸로 보면은 거의 한 50% 정도, 그렇죠. 50% 정도 올라가는 게 되는 거고, 저는 요 2차 강세장에서는 이제 코스피도 가면서 코스닥도 가는, 그래서 코스닥이 저는 봤을 때는 지금 천 근처에 있는 게 아마 저는 한 2000 근처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은 이렇게 가면 이제 지수로 보면 한 두 배 정도, 그러니까 100%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수는 이렇게 저는 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요한 타이밍이, 저는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2026년도 6월달에 이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방선거라는 요 선거, 정치적인 흐름에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아마 코스피도 더 이렇게 오르고, 거기에 맞춰서 코스닥도 이렇게 아무튼 지수가 지금보다 훨씬 레벨업이 돼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제 이때 1차 강세장 때하고 2차 강세장 때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뭘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2차 강세장에 때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저는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이게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20만 원 가까이 와 있고, 지금 SK하이닉스도 거의 100만 원 근처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서 뭐 좀 더 오를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오르는 폭이 아주 클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때 지수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끌고 가는, 저는 지수가 아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저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주로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가격도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시가총액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7,000대 이상, 아니면 이게 코스닥도 지수로 따지면 2,000대 이상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아니고, 아마 이제 2차 강세장에서는 저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코스피 코닥 할 거 없이요. 양쪽 다 시가총액이 저는 한 1조에서 한 3조, 1조에서 한 3조 정도, 요 사이에 있는 종목들, 그 많은 종목들, 1조에서 3조까지 종목들이 코스피 코닥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에도 많이 있고 코닥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1조에서 3조 정도 사이에 있는 종목들,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아마 지수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짜리를 따지면 이게 해서 막 5조도 되고 10조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3조짜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그죠? 이게 뭐 5배 올리면 뭐 15조, 뭐 10배 올리면 한 30조, 이런 식으로 뭐 5배, 10배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1차 강세장의 흐름하고 2차 강세장의 이제 특징이, 1차 강세장은 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지수의 장세였다. 그러니까 지수로 인한 강세장이었고, 지수가 올라가는 강세장이었는데, 아마 2차 강세장은 제가 예상할 때는 이제 지수는 물론 이렇게 이제 50%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50% 정도, 아마 이제
코스닥을 기준으로 한 100% 정도 이렇게 이제 지수 흐름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2차 강세장은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1조에서 한 3조, 1조에서 한 3조 정도, 이게 대략 봐서 1조에서 3조 정도 종목들 중에서 한 5배, 10배 그 이상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2차 강세장은 저는 이 지수 장세가 아니고 저는 이제 종목 장세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그래서 그러니까 1차 강세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막 1억 이상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어떤 시장이었다면, 반대로 2차 강세장에서는 이렇게 한두 종목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수십 종목이 이렇게 1조대 3조대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몇 종목이 아니고 수십 종목, 제가 예상할 때는 수십 종목, 그렇죠. 업종별로만 해서도 몇 종씩만 해도 수십 종목이죠. 아마 수십 종목들이 아마 시가총액이 5배 10배 그 이상으로 이렇게 아무튼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2차 강세장은 지수 장세라기보다는, 지수도 올라가지만 지수 장세라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수급을 따져보면 여기 이제 1차 강세장에서는 이렇게 지수를 끌고 가는 주 역할을 한 게 제가 늘 얘기했던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주 역할을 했다. 그렇죠. 삼성전자 끌고 가고 SK하이닉스 끌고 가려면은 자금이 큰 외국인들이 이렇게 끌고 가야 이게 가능하죠. 시가총액이 그 300조, 400조짜리를 시가총액이 그죠 1000조를 넘어가게 이렇게 관리를 해 가려면 외국인들 아니고는 쉽지 않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종목 장세는 다르다. 종목 장세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렇게 막 500조, 막 300조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 시가총액이 1조짜리, 3조짜리 이런 종목들을 뭐 아무튼 3배든 5배든 10배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굳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이미 그렇게 시작됐어요.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 기관들이다. 우리나라 기관들이 역할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또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럼 기관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죠. 지금 기관들로 지금 돈이 결국 개인들 돈이죠. 개인들 돈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기관이란 건 결국 펀드예요. 펀드 쪽으로 지금 엄청난 돈들이 어떻게 보면 뭐 그죠. 저희 고객 예탁금이 지금 100조가 넘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관들 쪽으로 들어온 돈들이 지금 수백조가 지금 막 그게 다 개인들 돈이죠. 이런 돈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주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제가 예전에 펀드 설명할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돈이 들어오면 이거 계속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게 3일에서 4일 안에 뭐 어떤 종목이 됐더니 매수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무슨 냐면, 기관들은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계속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한 최소한 3, 4일 안에 어떤 종목인가를 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종목을 계속 살 수밖에 없고,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사야 되고, 그 기관들이 계속 사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기관들이 선택한 어떤 종목들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처음 2000 갈 때도 그랬어요. 코스피가 2000 처음 갈 때도 처음에 이제 500에서 한 600, 700 뭐 이렇게 한 1000 이런 구간을 갈 때는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이렇게 컨트롤해서 이렇게 지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을 넘어서 2000 갈 때는 주로 누가 주 역할을 했냐면 기관들. 그렇잖아요. 그때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뭐 주로 그때 미래에셋이 중심이 돼서 그 펀드로 들어오는 엄청난 돈들이 있었잖아요. 그 돈들 가지고 미래에셋에서 주식을 계속 사니까 그 미래에셋에서 사는 주식들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는 미래에셋에 사면 또 그때도 이제 운용사들이 몇 개 있었는데,
다른 운영사들도 결국은 그 미래에서 사는 종목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기관들끼리도 이제 기관들끼리도 뭘 하냐면 수익률 경쟁을 해야 돼요. 수익률.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수익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수익률이 잘 나와야 그래야 그쪽으로 돈이 또 이어서 계속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미 그 수익률 경쟁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기관들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자금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선택해서 올리는 종목. 그러니까 꼭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 있어도 기관들이 사서 계속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했던 시가총액 1조에서 3조 정도 종목들 중에서 기관들에 의해서 선택되는 종목들, 그다음에 업종도 중요하겠죠. 업종 대비 그다음에 시가총액 해서, 그래서 기관들도 자금력으로 따지면 그죠, 뭐그 몇십 조씩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 큰 데는 뭐 몇백 조도 가지고 있고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수가 지금 뭐 많이 올라가지고 뭐 고점이다 그래가지고 뭐 개인들이 막 인버스 들어가가지고 지금 손실이 엄청 커지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설픈 판단으로 그 엄청난 지금 손실이 대책 없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돈의 흐름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2차 강세장에서 주 역할을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아니고 기관들이다. 그래서 기관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기관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기관들의 돈에 의해서 이게 관리가 되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한 1조 3조 원에 범위하는 종목 중에서 5배도 가고 10배도 가고 뭐 그 이상도 가는 종목들이 아마 저는 수십 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 종목이 역시나 중요한데 그 종목들이 이제 1차 강세장에서 저희들이 경험했던 그 종목들의 흐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2차 강세장에서 그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튼 그 경험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다를 거다. 근데 개인들은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또 더 갈 줄 알고 그쪽으로 또 막 붙잖아요. 그쪽으로 붙는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조금 더 간다고 해도 이게 막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뭐 또 다시 100% 200% 가기 쉽지 않죠. 응? 기관들이 제가 있잖아요. 기관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이미 1000조가 넘어가 있고 시가총액이 거의 막 700조 800조 돼 있는 종목들을, 우리나라 기관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이렇게 막 2배 올리고 3배 올리고 그럴 돈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기관들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은 결국은 시가총액 1조 3조 이런 범위 내는 종목들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아마 시가총액이 5배 10배 아니면 어떤 건 뭐 그 이상 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 종목들을 아마 그런 종목들이 아마 수십 종목이 저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2차 강세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기관이 주 시장에서 주 관리자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들이 이렇게 몇 배씩을 가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일단은 이제 그 이상은 그때 가서 봐야 되고요. 일단 한 50%좀 상승하고, 근데 코스닥은 또 시가총액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100% 시장 상승률로 따졌을 때 한 100% 이상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뭐 외국인들이 파네 안 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를 파네 SK 파네 상관없어요. 팔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이 이렇게 기관들이 사서 관리하고 그 수익률 게임, 그 기관들끼리 수익률 게임 하는 거죠. 기관들끼리 수익률 게임을 하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아마 이렇게 막 몇 배씩 하는, 몇 배, 아니면 어떤 거 뭐 10배 이상도 가는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강세장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지금 3,500 넘어가면서 지금 누구나 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 지수가 3,500 이상 가본 적이 없잖아. 이번에 간 거지. 응? 지금 지수가 4천 가고 5천 가고 이것도 다 처음 경험하는 거. 첫 경험이에요.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응? 그렇잖아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설픈 판단하는 분들이 막 인버스 들어가고, 그것도 2배짜리 인버스 들어가고, 그래서 막 손실이 순식간에 막 몇십 프로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손절을 빨리 해야 되는데도 손절도 못 하고, 왜 많이 들어갔으니까. 많이 들어갔으니까 손절도 못 하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게 물려 있다 보면은 이제 손실이 뭐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겠죠, 나중에. 자,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로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역시나 이제 뭐 1차 강세장 때도 역시 종목이 중요했죠. 종목이 중요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1차 강세장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그 4개 업종은 4개 업종 중에서 종목들은 비중을 제가 얘기하는 비중을 잘 실어서 관리를 했으면 충분히 계좌를 많이 불릴 수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 개인들이 이 종목과 어떤 비중을 어떤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그 종목을 관리해 가는지 이런 어떤 판단들을 개인들이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쭉 몇 주 걸쳐서 설명은 하긴 했지만 이제 그걸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렇죠, 자신도 없고 뭐 그렇죠. 제가 했던 본인을 못 믿으니까 본인이 선택한 종목을 못 믿는데 어떻게 거기다 비중을 싣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강세장에서는 제가 했잖아요. 강세장에서 돈을 크게 벌려면 이렇게 막 그 방어적인 것보다도 좀 공격적이어야 돼요. 공격적. 이게 이제 하락장이나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이제 평범한 장세에서는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방어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관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죠. 유리한데 이런 이제 강세장에서는 누가 큰 돈을 버냐면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분들. 근데 공격적이라는 게 이제 경험이 있어야 공격적이죠. 말로만 공격적인 게 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공격적이 되려면 본인이 선택하는 선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그렇죠. 자신감이 있어야 공격적이 되지. 자기가 선택하는 선택에 대해서 막 못 믿어 하고 그냥 해놓고도 그냥 내가 잘했나 못했나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강세장에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세장에서는 뭐 가는 종목이 더 가고 뭐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이게 거기가 고점 같아도 거기서 또 더 많이 가고 이게 강세장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에 빨리빨리 이렇게 올라타서 그러니까 거기다 비중도 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실으려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가를 잘 낮춰놔야 그러니까 매수 단가를 잘 낮춰놔야 거기에 닿는 수익을 아무튼 이게 마진으로 해서 수익을 뭐라고요? 아무튼 수익을 저걸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아무튼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수익이 나 있으니까 걱정은 거죠.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중을 더 실어가면서 이렇게 비중을 키워가면서 그래서 비중을 키워가야 그래서 강한 종목 제가 강한 종목에 비중을 더 많이 실어가는 그것도 좀 더 약간은 공격적으로 막 내가 더 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막 이러면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해야 이렇게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 기관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도 그 개인들만 수익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끼리도 그게 비즈니스니까요. 기관들끼리도 그 수익률 경쟁을 해서
그래서 그것에서 어떤 그 데이터가 나와야, 그죠?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이제 홍보도 하고, 그죠? 이렇게 막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기관 쪽으로 아니면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펀드 쪽으로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오게 해야, 그 개인들은 결국은 그런 걸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관들 역시도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 돈이 들어오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종목을 사야 된다고.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결국 어떤 종목을 사냐? 그렇죠. 강한 종목,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또 사니까 그게 더 강한 종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그런 장세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작게 보면 2020년 6월 달, 그렇죠? 앞으로 이제 한 5개월, 아니 5개월도 아니네, 이제 4개월 정도. 그죠? 3, 4, 5, 6, 4개월, 3, 4개월, 3, 4개월 정도 아마 이런 어떤 2차 강세장의 흐름이 진행이 될 거고, 그 속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포함해서 저기 시가총액 아마 1조 대 3조 대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관들이 선택해서 관리해가는, 그래서 기관들의 돈이 다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시가총액이 몇 배씩 커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앞으로 짧게는 앞으로 3, 4개월, 그 다음에 길게는 앞으로 한 1, 2년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에 아마 그런 장세가 진행될 건데, 그러면 답이 나와 있죠. 그러면 개인들도 앞으로 이제 1차 강세장은 그렇게 지나갔다고 하도, 그럼 2차 강세장에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아무튼 수익, 제가 했잖아요. 수익률보다도 수익금을 많이 만들어내서 내 계좌를 많이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는 요 내용 속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 강세장하고 2차 강세장이 어떻게 다를 거고 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렇게 시가총액이 지금 큰 이런, 지금 LG전자가 반짝반짝한다고 이런 것들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써보세요, 채팅창에. 이미 일자 강세장에서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한 80% 90% 이상 다 한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인재사 쳐다보고 있고, 응? 그 다음에 후반부에 그 반짝거렸던 현대차, 그 다음에 요 며칠 사이에 또 반짝거리는 LG전자, 이 시가총이 다 큰 종목들 있잖아요. 응? 이런 종목들의 눈이 자꾸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됩니다. 응? 벌기야 벌겠죠. 벌기야 벌겠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제 내가 왜 그 종목을 왜 했나 그런 생각이, 나중에 짧게는 한 3, 4개월 후에 아니면 나중에 이제 길게는 앞으로 한 1, 2년 후에 그런 어떤 후이 아니면 어떤 뭐 이런 장이 또 다시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차 강세장은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이 됐고, 그래서 2차 강세장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렇게 연휴도 있고, 또 중간에 이제 저희가 강의가 없었으니까요. 연휴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바뀐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갑자기 문자를 보내드리기 시작했죠. 문자. 그동안 안 하던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종목도 사라고 하고, 어떤 종목, 뭐, 얼마를 더 사라고 하고, 응? 제가, 그죠. 예전 같으면 제가 교육 시간에 드렸던 종목을 제가, 왜 그러겠어요? 지금 시장이 막 지금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미 달라졌고, 그렇게 시장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이게 교육 시간에 맞춰서 종목을 들이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종목이 잘못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단가를 낮을 때 사야, 그래야 거기다가 제가 얘기한 비중을 주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더 실어서 그 단가를 좀 낮춰놔야
이게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가를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자꾸 공격적으로 하면은 그게 좀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수익이 그래도 20%든 30%든 이렇게 다 있어야 거기다 추가 매수를 해서 30%라든 50%라든 이렇게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뭐 100%를 더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해서 늘려갈 수가 있는데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그래서 가격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단가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는데 그러면 단가가 높아지면 비중을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보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오른다 해도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그 지난주 제가 1, 2주 전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문자로 종목도 드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 팔고 어떤 종목 그만큼 사세요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런 걸 설명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제 오늘 설명하는 거죠. 그 어떤 종목은 제가 이렇게 또 뭐 추가하면서도 뭐 몇 퍼센트 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자, 제가 문자 보내드린 대로 하셨다. 3번 쳐보세요. 하셨다. 3번. 그걸 또 갑자기 왜 안 오던 문자가 이렇게 오냐고 또 다른 사람한테 뭐 문자 보내고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응? 응?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눈치를 채고 빨리빨리 하셔야지. 그걸 막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막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응?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 문자를 제가 막 어렵게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한글로 그냥 초등학생도 읽으면 그냥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응? 보내드리는데 그게 갑자기 안 오던 문자가 안 오던 스타일의 문자가 왔다고 해서 응? 요즘에 아무리 뭐그 스팸 문자가 있고 뭐 무슨 뭐 보이스피스 있고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한 6주, 7주 걸쳐가지고 제가 왜 그런 판단을 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올리라고 하는데 올리는 분만 있고 또 안 올리는 분은 계속 안 올리고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데 그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올려도 올린 분만 계속 올리고 안 올린 분은 계속 안 올리고 그 설명을 지금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 보면 또 이제 몇 분들은 좀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분들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예전에 가지고 있는 종목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뭐 계좌를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고 또 이런 시장이 앞으로 계속되는 것도 아닌 거고요. 제가 있잖아요. 좋은 타이밍은 그냥 내가 놓치면 놓치는 거고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장 좋은 타이밍은 그 잡는 사람만 잡는 거죠. 그 이해를 하고 빨리빨리 따라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어떤 기회가 오는 거고 계속 이 고민 저 고민 계속 그냥 그 강세장 아닐 때 했던 고민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종목도 이렇게 이제 좀 기다렸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이면 제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강의 시간에 드리고 아니고 이제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그 타이밍상으로 지금 매수하지면 아니겠다.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종목들이라고 판단되면 빨리 문자를 보내드려서 사게 하고 사고 나서 또 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게 모든 종목을 이렇게 드린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타이밍의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제가 판단해서
좀 여유 있게 해도 되는 종목은 이제 그런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 기다렸다 이렇게 드리고 좀 타이밍상 아무튼 빨리빨리 아무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종목들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또 추가 매수가 필요하면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근데 본인들이 이제 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꼭 붙이잖아요 앞에다가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사야 이렇게 추가 매수지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신규 매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을 기준으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안 가지고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이게 좀 말을 풀어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있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100만 원치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해서 30만 원치 더 사시라. 그러면 30만 원치 더 사시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도 사야 되냐?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판단해서 사시면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하셔야지. 그렇다고 그 종목을 사라고 할 때 제가 뭐 그분을 빼고 누구를 빼고 문자를 보내드린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다 드린 건데 다 드렸는데 이제 누구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본인들 보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 매수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이제 그때가 문제라는 거죠. 응?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자금 여력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게 하시면 되고 근데 안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난 안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 그러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거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지 그걸. 응?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안 하다가, 이렇게라도 해야 수강생분들이 계좌가 좀 더 빨리빨리 지금 시장 흐름에 맞춰서 좋아질 수 있겠다, 제 판단해서 지금 이제 갑자기 제가 바꾼 거죠. 제가 한 7개월, 8개월째 그 비중 얘기를 계속 하는데 수강생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 2주 전부터 제가 방향을 아까 이제 시장 강세장이 이제 1차 강세장에서 2차 강세장을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깝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강의 들으시는 수강자분들이 좀 그런 시장 흐름에 맞춰서 그 비중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그 시장 흐름에 맞게 그 계좌가 그만큼 좋아져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만큼 좋아져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로 있고 계속 아무튼 막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걸 막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아까 했던 그 6월 달도 되고 또 올해 연말도 연말 6월 달 가면 올해 연말이 또 금방이죠. 내년 많이 남으니까 좀 내년도 금방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이제 주식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니까 그냥 시장이 좋은 게 아니라 강세장이 막 이렇고 저렇고 막 별 얘기들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잘 모르고 아무튼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우리 시장이 지금 3,500 넘어서 지금 4,000 가고 5,000 간 것은 똑같이 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고 이 수강생들도 다 처음 경험하는 거고 주식 안 해본 분들도 좀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경험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빨리빨리 해가느냐.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응?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시장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건 똑같다니까요. 누구나 다. 누구나 이런 시장을 만나보지 않았죠. 다 똑같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응?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만들어낸 수익률이든 수익금이든 최대한 만들어내서 계좌를 막 이렇게 좀 빨리빨리 적응해서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순발력 있게 또 옛날 생각
그리고 또 뭐 내가 뭐 이 시장 또 뭐 일부에서는 뭐 좀 고점이니 원이니 막 응? 또 앞으로 한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니 어쩌니 아이고 응? 제가 이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미국 시장도 처음부터 이렇게 강세장이었던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도 그 레이건 이전에는 그 401K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미국 시장도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서 그때 퇴직금이죠. 퇴직연금 그 401K. 401K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에 투입하게 거의 법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투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그때부터 강세장이 된 겁니다. 계속 10년 강세장, 20년 강세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도에, 1980년도에 대통령 하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몇 년 전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 무렵이나 그 타이밍이나 좀 비슷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그렇게 좀 이렇게 아무튼 훌륭한 대통령 하나 만나면 주식시장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중산층, 다는 아니지만 그 주식을 이해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무튼 강제든 뭐 본인들이 깨달았든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 직장인, 그 평범한 직장인도 나중에 이게 퇴직하고 나서는 우리나라처럼 꼭 공무원연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렇게 아무튼 이해를 하고 장기 투자, 미국의 주식시장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을 통해서 노후자금이나 은퇴자금을 만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는. 근데 우리 시장도 지금 이제 그런 시장으로 저는 바뀌어가는 어떤 분기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많이 오르면 이제 뭐 폭락 얘기였는데 저는 폭락은 아니고 조정이야 나오겠죠. 조정이야. 뭐 7천을 가서 올지 뭐 만을 가서도 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2,500에서 그죠? 뭐 7천이든 많이든 가면 거의 그래도 지수가 그래도 3배, 4배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만을 갔으면 그 다음에 또 2만도 가고 3만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려면 또 조정을 하고 가야지 그냥 어떻게 쭉쭉쭉 가겠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뭐 무슨 IMF 때처럼 뭐 반토막 나온다는 뭐 나는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만 뭐 반토막이 나와요? 아니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그 지수가 예전에는 거의 15위권 뭐 거의 20위권 밖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한 5천조 이렇게 되잖아요. 코스피 코닥 합쳐서 5천조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거의 한 8위권, 지금 8위권 올라왔죠. 8위권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봤을 때 2차 강세장 이렇게 진행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위권인데 한 5위권, 6위권, 7위권도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상한 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좀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심하고 자꾸 막 이거 막 뭐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뭔가 막 뭐가 이상해. 돈의 흐름을 그렇게 돈의 흐름이 그 시장에 그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아까 네이건 대통령 그냥 강제로 법으로 하든 지금은 강제로 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외국인들 돈도 들어오고 그 개인들 돈도 들어오고 뭐 아무튼 연금들 돈도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여건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상법도 계속 제가 있잖아요. 상법도 계속 바꾸고 그다음에 배당도 늘리라는 쪽으로 하고 응? 그래서 외국 자금들, 외국 자금 아니면 외국 자본들 그런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응? 거기다가 이제 뭐 퇴직연금 뭐그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상하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그런 시장과 아무튼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잘 연결되면서 아무튼 1차 강세장이 이렇게 이제 한 1년 정도 걸쳐 지나갔고 지금 이제 2차 강세장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까 이제 2차 강세장, 1차 강세장의 차이점 제가 설명드렸고, 그 1차 강세장은 주로 이제 지수,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로 지수를 끌고 가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뭐 3배, 5배 오른, 결국 종목들 중에서 크게 올랐다고 보면, 그런데 그동안에 뭐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뭐 3배, 5배 올랐냐?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뭐그 5배, 10배 오르는 종목이 없냐? 있었죠. 왜 없어요? 어디에서? 노부주 있잖아요. 제가 계속 했던 노부주라든지, 노부티지 이런 거 보세요. 10배 이상 올랐어요. 보세요. 노부주.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이제 그 차례가 저는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번에 2차 강세장에서, 이제 1차 강세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종목들이 주로 올랐다면, 아마 2차 강세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아닌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어쩌면 아까 제가 얘기한 시가총액 한 1조에서 3조 정도 이런 범주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몇 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노복 관련된 종목들은 뭐 더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시가총액이 그 지수가 이렇게 1000에서 2000 이렇게 가려면은 뻔하잖아요. 뭐가 갈지, 어떤 종목들이 갈지, 어떤 업종들이 갈지 뻔하잖아요. 결국 2차 전지가 가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2차 전지가 가야 되고, 지금은 그때 악재 나오면서 이제 지금 좀 잠잠하고 있지만, 결국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타이밍부터 이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출발하느냐, 그 타이밍의 문제만 있지, 결국은 시가총액이 큰,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큰 그 2차 전지 쪽하고 그 제약바이오 쪽, 이런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뭐 이렇게 아무튼 몇 배씩 올라줘야, 그래야 코스닥 지수가 1000에서 2000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 답이 딱 이미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아직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의 흐름들이 강하니까, 일단은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는 걸고 있지만, 그죠? 이게 코스피 쪽의 흐름들이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오르던 그 관성이 있잖아요. 오르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코스피 지수가 오르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이렇게 좀 강하게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때가 되면 그 흐름이 또 바뀌는 것은 전 순식간에 바뀐다. 그렇잖아요. 그 며칠 전에도 그랬었잖아요. 코스닥이 막 하루에 막 모르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게 좀 연속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주들도 또 이렇게 이제 그런 흐름들과 어떤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기관 얘기했잖아요. 기관들이 또 이제 집중 관리하면서 이렇게 또 기관들을 통해 들어오는 결국 개인들 돈이죠. 개인들 돈으로 또 매수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은 또 이렇게 몇 배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차 강세장 때보다는 개인들 입장에서 이게 종목을 좀 잘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는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1차 강세장보다는 2차 강세장이 같은 실력이라면, 똑같은 실력이라면 1차 강세장보다 2차 강세장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재미있는, 그렇죠?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중 관련해서 이게 종목하고 비중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일부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관리해 드리는 쪽으로 제가 이제 방향을 턴했는데 좀 너무 아까우니까요.
방향을 좀 터냈는데 이제 결국 제가 이제 다 해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한 50% 정도 50% 정도는 제가 이렇게 문자든 뭐 이렇게 돼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종목도 비중도 이렇게 제가 좀 조절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고 결국 한 50% 정도는 이제 여기 수강자들 본인들이 하시는 쪽으로 그렇죠? 본인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좌가 관리돼 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2차 강세장 때는 그렇게 진행을 이미 시작했죠.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가는 추가 매수를 여러 번 하는 종목도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그건 또 추가 매수하고 또 추가 매수하고 막 어떤 종목은 하루에도 막 두세 번 추가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또 이거 막 다른 사람 물어보고 막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응? 아니. 원래는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 좋은 타이밍들이 자꾸 지나가고 있으니까, 종목도 좋은 타이밍 지나가고, 응? 비중을 실을 수 있는 타이밍도 지나가고, 응? 다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전체 100을 보면 한 50% 정도, 50% 정도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2차 강세장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대응을 해가는. 그 제가 한 50%, 그리고 수강자분들이 본인들이 또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또 1차 강세장 때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2차 강세장 때는 또 이제 또 어떤 뭐 지수 흐름보다는 어떤 종목 장세 흐름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종목들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업종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이제 업종이 뻔하죠. 뭐 업종이 뭐 제가 했던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제 업종으로 따지면 이제 그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인데 이제 1차 강세장에서는 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요게 주였다면 이제 2차 강세장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이게 소부장 그러니까 이 소부장이라는 것은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근데 낮은데 제가 아까 했던 이제 시가총액이 한 1조에서 한 3조 정도 저는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저는 경험상 한 1조에서 3조 정도 아마 시가총액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아무래도 몇 배씩 하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게 주로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쪽이고,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것은 이제 코스피에 있는 종목도 있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걸쳐지는 거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이게 코스닥 종목들도 있고 코스피 종목들도 있다. 코스피 종목들도 있고 코스닥 종목들도 있고 종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2차 전지 2차 전지도 이제 2차 전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코스피 쪽 종목들도 있고 코스닥 쪽 종목도 있고 코스닥 종목 코스닥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양쪽에 다 있어요. 이게 코스피에도 있고 코스닥에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코스닥에 있던 코스닥, 코스닥. 그 양쪽에 다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코스피에만 있었잖아요. 이게 코스닥에 있진 않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막 5배, 3배 이렇게 가는 동안에 결국 코스피 지수만 이렇게 2배 올라가고, 그죠? 코스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10%나 20% 올랐나요? 보면 뭐 얼마 안 올랐죠. 보면 그런 거고. 제약바이오도 이제 코스피에도 있고 코스닥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노봇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에 있는 종목도 있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노봇주 중에서 그 현대차나 이런 것들도 자동차로 간 게 아니라고 제가 했잖아요. 노봇 중 현대차 이런 것들은 코스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많이 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수는 얼마 안 갔어도 종목들 중에서, 그죠? 뭐 5배, 10배 간 종목들은 여러 개 있었다는 것이죠. 지수는 많이 못 갔지만 종목들은 그렇다고 코스닥 지수가 또 많이 빠진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씩 올랐으니까 종목들은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이게 이제 강세장의 중요한 업종으로 나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던 그 AI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AI가 중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AI 쪽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지금 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지금 뭐 그죠 수요 대비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갈려는 쪽에다가 미안하다고 물건 지금 될 수가 없으니까 2차 전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AI 쪽에 이 자동차 쪽보다는 이제 AI 쪽에 관련된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AI하고 연결되는 거고 노봇 마찬가지예요. AI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AI가 가면서 이제 그 에너지 쪽으로 보면 가장 이제 그 전기 관련된 이런 에너지들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쪽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 에너지 관련된 쪽, 에너지 관련된 쪽. 그러니까 이제 AI를 중심에 두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강세장 1차 강세장이 진행이 됐었고 앞으로 2차 강세장이 진행되는 부분도 결국 AI를 중심에 놓고 지금 결국은 이 4개의 업종이 중심에 있고 그 AI 쪽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로서 전기 에너지 쪽 그쪽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강세 흐름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4개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쪽에 이제 비중을 이제 잘 실어서 이렇게 가면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중복되는 얘기예요.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AI 관련된 이런 어떤 산업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1, 2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흐름이 아니고 됐잖아요. 이게 5년, 10년 앞으로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기 종목들 이런 것들 업종 종목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가는 것이고 지금 이게 에너지 쪽도 이게 전기 관련된 에너지가 지금 앞으로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 뭐 더 부족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AI 쪽에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부수적으로 그렇잖아요. 두산 에너지라든지 뭐 있잖아요. 에너지가 원전 관련된 이런 종목들 가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또 반짝반짝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큰 흐름은 이제 이런 틀 속에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1차 강세장하고 2차 강세장 차이는 이제 2차 강세장이 중요한데 이제 2차 강세장은 이제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중심의 어떤 상승 아니고 그런 종목들이 오른다 해도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했던 이제 시가총액이 한 1조에서 3조, 한 3, 4조, 1조에서 한 3, 4조 정도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아마 시가총액이 몇 배씩 커지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천조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목이 뭐 1조짜리가 10조 되고 뭐 10조짜리가 뭐 50조 되고 막 그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이제 이미 과거 얘기가 됐지만 삼성전자가 한 300조, 350조.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제일 크다는 게 이거에 한 반, 뭐 한 150조 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랬었잖아. 1년 전만.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100조가 넘어가면 굉장히 큰 종목이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한 50조만 넘어가도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10조만 넘어가도 큰 종목이다. 이렇게 1년 전만 이렇게 봤었는데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이게 시가총액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게 지금 천조가 넘어가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이게 지금 거의 한 700조, 800조 이렇게 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인 종목과 2인 종목이 이렇게 거의 합치면 거의 2천조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가총액이 그죠? 시가총액이 이렇게 막 그 100조가 돼도 어떤 종목이 100조가 돼도 뭐 그렇게 막 크다 생각이 안 들고 50조가 돼도 아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1000조짜리 막 700조짜리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10조짜리가 해서 막 100조가 되고 10배가 돼서 이렇게죠. 그 다음에 해서 뭐 5조짜리가 뭐 10배가 돼가지고 50조가 되고 아니면 제가 했던 그 3조짜리가 뭐 해서 막 20배가 되고 60조가 되고 그래도 시가총액이 엄청 커졌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막 1000조짜리, 700조짜리 이런 게 있으니까. 그저막 현대차라든지 좀막 LG전자라든지 또 우량주 중에서 몇 개도 이렇게 또 이제 또 이렇게 막 몇백 주짜리 종목이 나오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겠죠. 몇백 주짜리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이미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 1조짜리 그죠 3조짜리 이런 것들이 뭐 해서 막 10배 돼가지고 10조 되고 막 이게 10배 돼갖고 30조고 그러면 막 엄청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든다고요. 이미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자 이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350짜리 150조짜리 이렇게 막 1000조가 넘어게 가고 이렇게 700조를 만드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이 자금력이 큰 외국인들이 주 역할을 해야 이런 시가총액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면 결국 이제 시가총액 아까 제가 소부장에 있잖아요. 소부장이 갖고 시가총액이 1조, 3조 뭐 3조, 4조 이런 종목들이 뭐 10배 오르든 20배 오르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5배, 10배, 20배 이렇게 시가총액 만드는 것은 굳이 외국인들 아니고 기관들의 힘으로도 기관들의 자금력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 자금이 누구 돈이에요? 결국 개인들 돈이죠. 개인들 돈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이런 흐름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주식시장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의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또 거기에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가지고 비중을 실고 그래서 강한 종목, 약한 종목을 빨리빨리 판단해서 약한 종목 빨리빨리 정리하고 강한 종목 쪽으로 빨리빨리 비중을 좀 더 집중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강세장에서 개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라고요. 아, 수익률이 막 해서 막 300% 500%에서 SK하이닉스 뭐 이런 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 주밖에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익률이 해서 막 300% 500%다 있다. 이게 무슨 의미 있어요? 의미 없죠. 응? 그래도 의미가 있으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 1억 이상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200%가 되든 300%가 되든 500%가 되든 이렇게 돼야 그래야 그 수익금이 그래도 막 몇 억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더군다나 이런 강세장에서 응? 그러니까 이런 강세장에서 그 개인들 얘기하면 맨 수익률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익률. 그게 나중에 달라지는 거 없어요. 왜냐면 몇 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아, 몇 주야 뭐 100%, 200%, 300%갈 수 있죠. 제 코인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비중을 비중을 많이 실어 가지고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비중을 많이 실어서 그래서 수익금을 키우는, 그러니까 이제 강세장에서 이제 큰 돈을 벌려면 수익률이 아니고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건데 또 이제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금이에요. 수익금을 누가 더 키워내느냐. 그 수익금을 키워내려면 결국 같은 종목에 대해서 수익금을 키우려면 결국은 뭐예요?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된다. 비중을 그 종목에 비중을 좀 이렇게 집중을 시켜야 된다. 집중을. 그러면 어떤 종목에 비중을 집중시킬 거냐 이걸 알면은 좋은데 개인들이 그걸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10만 원도 가고 15만 원도 가고 20만 원도 갈 줄 알았으면 저부터도 수강생한테 1억 막 이상 사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저도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사시라고 할 때는 제가 이제 워낙 가격이 싸니까 그러니까 좀 적절한 금액을 사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비중을 실는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고요. 이게. 아니 지나놓고 보면 그때 5만 원대 그때 1억 원치 샀어야지. 아유 그것은 하나만 한 얘기고요. 그것은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는 아무 소용없는 얘기고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라고요. 지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나중에 3개월, 6개월 가면은 어떤 종목은 막 3배도 올라 있고 5배도 올라 있고 근데 그 종목에 내가 아무튼 그 종목을 내가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다. 그 종목에 내가 비중을 많이 실지 않았다. 실지 않았던 못했던 비중을 많이 실지 못했던 실지 않았던 간에 나중에 그 종목이 그죠? 3개월, 6개월에 막 2배도 가 있고 3배도 가 있고 막 5배도 가 있고 그러면 그때는 아 그때 응? 그때 좀 많이 사놓을 걸 아니면 그때 좀 비중을 저 종목에다 좀 많이 실을 걸 그런 얘기는 소용없는 얘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하나만 한 얘기죠. 근데 개인들 얘기하면 보면 꼭 그런 얘기 하자니까. 그건 아무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2배, 3배 가기 전에 이 종목이 앞으로 2배도 3배도 갈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그런 종목에다가 비중을 다른 종목보다 그런 종목에다가 비중을 2배를 더 실든 3배를 더 실든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돼야지 그런 판단력과 그런 능력이 돼야 그게 의미가 있지. 그걸 이게 뭐 2배 갈지 3배 갈지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어떤 판단력이 있어야죠. 판단력이.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저는 이제 강한 종목이다, 약한 종목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뭐 이 종목이 뭐 기업 내용이 막 얼마나 좋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이 종목은 뭐 기업 내용이 어쩌고 앞으로 사업 내용이 어쩌고 앞으로 비전이 어쩌고 막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이런 강세장 흐름 속에서 같은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부터 해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한 종목이 강한 흐름으로 갈 종목인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업 내용이나 기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아까 제가 했잖아요. 기관들이 그 종목을 막 집중 관리하는 종목인 것 같다.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기업보다 뭐 기업 내용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기업이 뭐 두 개든 세 개든 더 있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게 강세의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 그 종목을 어떤 기관인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종목을 선택해서 어떤 기관인가가 그 종목을 그죠? 개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죠? 개인들이 눈치채면 따라오니까 개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차트도 관리하고 자금의 흐름도 관리하고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걸 관리하고 투자 자금이죠. 그런 종목들을 이제 이렇게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그런 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무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계속 재무제표 보고 막 이거 보고 이제 차트 보고 차트도 이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뭐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이 강세장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누가 강한 종목을 빨리빨리 잘 찾아내서 거기에다 비중을 적절하게 잘 실어가서 그렇게 해서 또 매도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넘어가든 부분적으로 넘어가든 이것을 이렇게 연속성 있게 빨리빨리 이렇게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해나가야 그렇게 수익률이 이제 복리로도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수익금도 더 커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끝무렵에 그러니까 강세장 끝무렵이든 중반부가 되든 올해 발휘됐던 내년 뭐 아무튼 6, 7월 달에 됐든 아무튼 그때 갔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개인들보다 내 계좌가 훨씬 더 불어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제가 계속 비중이 중요합니다. 비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개 업종이 가장 중심 업종이니까 그 네 개 업종에도 또 종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하나로 할 건지 여러 개로 할 건지 응? 그 같은 값이면 같은 그 업종 중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상대적으로 더 강한 종목 쪽에 비중을 더 실어줘. 그렇죠?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가더라도 해서 노봇업 중에서 내가 종목을 해서 세 개, 네 개 가지고 가더라도 내가 잘 모를 때는 이 어떤 종목이 강한지 약한지 모를 때는 그럼 비중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같은 노봇에서도 앞으로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이 종목이 흐름이 더 강할 것 같다. 그러면 그쪽에 비중을 더 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을 수 있으면 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런 걸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 100%는 아니고 한 50%, 60% 선에서 제가 좀 한번 도와드려 보려고 한다. 특히 2차 강세장에서 1차 강세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안 했지만 2차 강세장에서는 한번 100%는 아니더라도 한 50%, 60% 선에서 한번 제가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종목이 뭐 이렇게 매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매도해서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매도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왜 종목 팔고 이 종목 가서 딴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종목보다 이 종목이 더 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왜 이 종목 팔고 이 종목 가라는 거야? 또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그건 이제 본인 몫이지만 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도와드려 보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몫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강세장 한 7개월, 8개월 정도 했었던 그런 형태하고 이제 2차 강세장, 2차 강세장은 이제 지금 시작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5천 넘어가면서 시작이 됐고 또 정부에서 코스닥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좀 이제 상법들이 개정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또 그 아무튼 그 저는 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판단이 있어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증권 관련된 종목들이 미래에셋 증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 이런 걸 올라갈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안 한 이유가 딴 거 없어요. 그런 종목에다가 비중을 실기가 저는 비중을 실는 게 이게 잠깐 이렇게 수익은 되겠지만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업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올라갈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몇십 프로는 오를 거 저는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에다가 좀 집중하자. 그래서 이제 안 한 것뿐이에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아도 이제 저는 이제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업종이고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저는 지금 종목을 볼 때 가장 좋은 종목은 이런 종목이에요.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종목. 이게 가장 강한 종목이면서 비중을 같은 업종 내에서도 아무튼 가장 강한 흐름 앞으로 가장 강한 흐름이 예상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적절하게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저는 1순위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면 됐을 거예요. 아니 증권주들이 이렇게 잘 가는데 왜 안 하지? 아니 알아요 저도. 저희는 증권주를 이미 했었어요. 그때 작년 그저 2025년도 제 강세장 처음 얘기한 게 2025년도 3월 4월이잖아요. 그럼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종목이 뭐예요? 그게 증권주였잖아요. 그 증권주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게 이게 강세장의 신호탄이다. 그래서 증권 주고 그래서 그때 몇십 프로씩 수익 내고 팔았잖아요. 이거 기억나신다. 한번 써보세요. 기억나신다. 저희 증권주 다 팔았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증권주가 저희가 팔고 나서 아무튼 그게 조정을 또 오래도록 받았다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튀어 올라갔죠. 이제 상법 개정 이런 거 맞춰서 했는데 저도 이제 증권주들이 이제 그런 걸 맞춰서 당연하죠. 올라갈 거. 그 누가 몰라요. 알지. 응? 근데 안 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저는 증권주에다가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업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됐고 수익이야 내겠죠. 근데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업종의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을 뿐이에요. 왜? 증권주 못지않게 올라가면서 비중까지 실을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굳이 그죠? 자금도 뭐 우리가 막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들 최대한 집중해서 지금 같은 강세장은 지나가 버리면 끝이니까 지금 업종과 종목을 잘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률보다 수익금을 그것도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을 수 있으면 많이 실어서 그렇게 해서 수익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저는 목표고 그쪽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좀 맞는 어떤 대응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몰라서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이제 그 패턴하고 조금 다른 쪽에 좀 변화를 주면서 수강자분들한테 또 이렇게 좀 당황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문자 이렇게 막그 종목들이고 또 팔으라고 또 어디로 가라고 또 막 추가 매수라고 한 2주 정도 그런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다 또 연휴까지 끼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건데 근데 설명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고 이제 오늘 설명드렸으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본인들의 선택인데 아무튼 이게 잘 이해를 하셔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게 맞겠다. 지금 같은 시장에는 이게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고,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어떤 판단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선택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 앞으로 어쩌면 한 1, 2년 정도 저희가 쭉 계속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쭉 설명을 드리고 수강자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문자로 종목이 이렇게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나갈 수도 있고, 또 매도 문자도 중간중간에 어떤 수익률을 떠나서 매도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종목을 바꾸는 거죠. 좀 더 강한 쪽으로 이렇게 바꿔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판단해서 제가 볼 때 비중을 이 종목은 좀 실을 만한 종목이다 하면은 비중을 1차, 2차, 3차, 어떤 건 뭐 5차, 6차, 뭐 7차 이렇게 추가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그 비중을,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해서 한 30% 사세요. 한 30% 사시고 또 막 욕심내갖고 막 또 확 사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비중을 실는 것도 한 번에 확 실는 게 아니고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5차. 필요하면 막 10차까지도 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처음에 한 1,000만 원 했는데 나중에 막 그게 비중 실어가지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비중을 실어가는 거지 한 번에 막 덜컥덜컥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 흐름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익률은 낮아지는데 수익금은 훨씬 더 커져 있는 거죠, 나중에.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보시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한번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거 잘 보고 참고하셔서 본인들이 뭐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이든 본인들이 이렇게 아무튼 잘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하셔서 비중을 좀 이렇게 늘려도 보시고, 너무 수익률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런 강세장에서는 수익금을 최대한 만들어내는 게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익률 뭐 100%, 200%, 1000%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것보다는 수익금을 원금 대비 막 몇 배 만들어내냐. 그리고 이왕이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뭐 10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 사가지고 이게 해서 잘해서 막 500% 수익이 났다. 500%. 그러면 이 6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600만 원 쓰는데 근데 내가 여기에 막 그 추가 매수를 계속 해가지고 100만 원이 막 그 1000만 원까지 돼.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 됐는데 수익률은 1000만 원이 됐는데 수익률은 500%인데 수익률은 이거에 뭐 해서 한 100%밖에 안 돼. 100%밖에. 막 중간중간에 불타기를 해서 그러면 그죠? 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보다 결국 중요한 건 계좌에 남는 거 이거잖아. 이게 수익률이 남는 게 아니라 이 수익금이 남잖아. 수익금. 그러니까 저는 이것보다 이게 좋다고 생각해. 이게 이렇게 비중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100%는 좀 그렇고 한 200% 낫다. 그러면 1000만 원이 해서 한 3000 됐다. 이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낫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에이, 또 비중 늘려가지고 수익률이 500 아니면 500% 났을 텐데 이게 200%밖에 안 났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계좌 이제 매도하고 나면 본인들 계좌에 남는 것은 수익률이 남는 게 아니라 수익금이 남는 거죠. 수익금. 그것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수익금을 최대한 계좌에 만들어서 남겨 놓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잘하거나 아까 제가 했던 이제 본인 자신을 믿었으면 이걸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리스크는 좀 있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해서
최대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야 계좌를 2배 불릴 거 3배 불리고 3배 불릴 걸 뭐 5배 불리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다. 제가 코인에서 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직 이제 저희가 불장이 안 와서 좀 일 못하고 있는데, 불장이 오면 제가 있잖아요. 전 불장 오면 저는 공격적으로 할 거다. 저도 하고 이제 수강자들한테 문자 보내고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해서, 그래서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을 최대한 만들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이렇게 비중을 이제 수익률이 나 있는데 거의 비중을 막 늘리고 이런 건 안 하겠지만, 좀 다른 형태겠지만, 이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보다 이제 변동성이 훨씬 적죠. 훨씬 적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안정적이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수익금을 비중을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수익금을 키워내는. 코인은 좀 달라요. 코인은 이제 비중을 키운다기보다는 이게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만들어서 그 수익률을 통해서 수익금을 만들어내는.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코인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익률보다는 비중을 더 실어서 비중으로 수익금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르다.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비중을 굳이 안 늘리더라도 잘하면 그 코인 하나에서 막 10배짜리 20배짜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중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얘기하는 뭐 그 원금을 빼든 수익금 일부를 빼든, 그리고 또 그 돈 가지고 또 다음 코인 들어가서 또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코인은 어떻게 보면 수익률로 계속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그것도 좀 공격적으로. 근데 종목은 이제 변동성이 아무튼 코인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좀 비중을 내가 실을 수 있으면, 아무튼 내가 이렇게 자금력이 되면 비중을 좀 더 실어서, 그렇게 해서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초점을 맞춰서 그 수익금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도 하고 관리를 해야 나중에 강세장이 끝났을 때 일반 주변 분들이 돈 버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버는 이런 결과로 마무리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비중 얘기를 한 7주, 8주째 계속 얘기했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기회들이 너무 제가 아깝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제가 한 50%, 60% 선에서 수강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문자도 보내드리고, 좀 이렇게 대응을 할 생각이고,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2차 강세장 때는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지 않겠나. 이제 본인들이 또 관리하는 종목도 있으면 제가 하는 것 좀 잘 참고하셔서 그런 식으로 좀 비중 관리를 하셔서 수익금을 키워내면 플러스 알파로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굳이 저한테 안 물어보더라도요, 뭐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지난주에 좀 연휴가 있어가지고 좀 이거 연휴가 아니었으면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건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2주 후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게 아무튼 뭐 교육용 종목만 하나 드리고, 교육용 종목 하나, 이제 하나오션, 요즘에 뭐 배 문제도 있고 뭐 지금 전쟁 문제도 있고 막 이런 방산 쪽.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집중적으로 얘기한 그 업종들 말고도 몇 개 있죠. 업종들 뭐 방산 업종이라든지 또 뭐 있어요. 아까 또 뭐 있죠? 뭐 몇 개 있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쪽에 많이 저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주로 AI 관련된 그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장의 어떤 버블이 저는 AI 쪽으로 해서 가장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버블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금을 만들어내면
아무튼 그런 데 있어서 이게 방산이니 뭐니 뭐 이런 뭐 잘 가는 그 업종 종목들도 있지만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중을 한다면 그냥 그 AI 관련된 이 네 개 업종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아까 어떤 비중을 잘 관리해서 하면 이게 그리고 이제 버블도 어떤 저는 이쪽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질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해서 비중도 이렇게 관리하고 거기에 맞춰 수익금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해서 강세장을 통해서 본인들 계좌에서 아무튼 계좌를 가장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따라오시면 된다 이런 거고요.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까? 지금 뭐 시장은 그렇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거의 지금 20만 원 가까이 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보면 일본 기준으로 막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중간중간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기는 했어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개인들이 계속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개인들 돈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요. 아마 20만 원, 30만 원 사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게 보이는데, 근데 굳이 뭐 없는 분들이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를 따라갈 건 아니다. 그냥 참고 상하면서 삼성전자가 가야 이제 코스피 지수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지 이 종목 차원에서 보는 건 아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전히 뭐 흐름 자체는 강한 흐름이죠. 응? 에스카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카인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조정은 받긴 하지만 에스카인스도 어쨌거나 에스카인스도 삼성전자도 아까 제가 했던 이제 코스피 지수가 7천 뭐 이상 가려면 거기에서 삼성전자 에스카인스도 뭐 이게 앞에처럼 주된 역할은 아니더라도 뭐 10%든 20%든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것은 이제 외국인이 사서 이렇게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이제 뒤늦게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사는데 좀 산 게 아니라 많이 사니까 개인들이 그렇잖아요. 개인들은 고점 근처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많이 사는 게 개인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개인들은 보통 때 개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 개인들은 이제 약간은 포모가 그죠?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인데 지금 나는 뭐 한 거야? 그래 삼성전자가 지금 막 앞으로 30만 원도 가고 40만 원도 갈 것 같은데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는데 조금 들어가서 되겠어? 지금 막 그래도 1억, 2억, 3억 막 이렇게 들어가야지. 아마 그렇게 들어온 개인들 돈이 많겠든. 예전에 에코프로가 고점 근처에서 막 그렇게 개인들이 몰려들어서 간 거잖아요. 100만 원에서 에코프로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갈 때 그 개인들 돈으로 간 거예요. 개인들 돈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팔고 막 또 있는 없는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포모죠, 포모. 그 가기 어려운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벌써 4배 올라가는데 지금 나 뭐 한 거야? 에스카인스가 20만 원, 10만 원대 했는데 100만 원 왔다고? 내가 안 사면 200만 원 갈 것 같고 그 삼성전자 내가 지금 여기서 안 사면 막 40만 원, 50만 원 갈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일부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응?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지금 같은 흐름에서 개인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 돈은 적지만 합쳐놓으면 크기 때문에 지금 강세장의 특징이 그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고 지수고 아무튼 뭐든지 나중에 이제 그 고점 근처 이게 어느 정도 고점을 넘어가서 어깨 제가 있는 어깨 위에 넘어서 이 고점까지 만드는 것은 100%그 개인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제 포모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약간은 포모성으로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약간은 어느 정도는 포모성 들어갔는데 그건 꼭 뭐 굳이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시장으로 봐서 그렇고 저희를 봐서 그렇고 그런데 개인들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없고 SK스가 없는데 지금 그것도 사는데 조금 사는 게라 그래서 막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막 1억 2억 3억 이렇게 사는 개인들은 제가 봤을 때 약간 포모가 오고 그리고 사고 나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날 거다. 수익은 뭐 10%가 나든 20%가 나든 30%가 나든 날 건데 문제는 잘 팔 수 있을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저는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좀 강한 흐름 속에 있는 건 맞는데 돈이 이제 누구 돈으로 지금 강한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냐.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 돈이 아마 주가 돼서 중간중간에 일부분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있는데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주 흐름은 이제 개인들의 약간 포모성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2차 강세장에서는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업종과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제 뭐 노복 관련된 뭐 고영도 그렇고요. 그 고영도 노복 관련된 고영. 지금 이렇게 약간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좀 약간 조정받고 지금 21선 사이에서 이렇게 걸쳐져 있죠. 보면. 근데 보면 거래량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에요. 조정이다. 조정이라는 것은 또 다시 간다는 것이죠. 이게 고영이 이게 지금 어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있나요? 안 나오네. 그러니까. 그 노부주들이 지금 약간 지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딴 거 없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 받는 거. RS 오토메이션 좀 가격 조정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임보 그죠? 여기 21선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죠. 보시면 노브티즈 마찬가지입니다. 21선 근처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 노복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약간 조정받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고 이 노복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그걸 보시면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2차 전지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도 2차 전지 종목이죠.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이제 21선 좀 비슷하죠. 이게 조정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이제 코스피를 조금 끌고 가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 종목들이 조금 조정받는데 이제 노봇이나 2차 전지 종목들이 주로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상대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그런 거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흐름이 바뀌게 되죠. 보시면 그게 중요하고요. 하루하루를 보시면 안 되고 그 이제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종목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에너지 아까 제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죠. 에너지 관련 종목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21선 넘어서 올랐다가 이 꼬리 달고 이것 나중에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조정받고 제가 이제 이런 타이밍에 지금 드렸잖아요. 제가 문자로.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저는 아마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저희가 별로 안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한정 KBS 종목을 제가 드렸고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아까 제 에너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그 틀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 따라오시려면. 그 다음에 이 G2G 바이오도 이제 이게 이제 바이오 종목인데 이것도
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지금 21선 위로 올라서서 21선을 지키고 있죠. 오늘 조금 이제 양봉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다가 이제 거래량 좀 만들어지면서 양봉 나왔고 지금 여기 고점, 전고점을 좀 있으면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다 제가 좀 비중을 좀 얘기했죠. 이렇게 하고 여기 클로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조정받고 있고요.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코스닥 종목인가요? 이거 뭡니까? 2차 전지로 드린 거예요. 2차 전지 종목으로 드린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 지금 대주전자가 여기 제가 대주전자를 드렸는데 대주전자도 제가 이제 다른 종목을 팔고 그 종목으로 제가 해놨는데 제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아무튼 그리고 지금 시장은 뭐 시장을 보시면 헤이 증시는 약간 조정받고 지금 이제 이 쌍바닥 이렇게 만들고 있고 나스닥이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뭐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코스피도 우상향, 코스닥도 우상향. 위에 코스피 이렇게 뭐 양봉 음봉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보시면 11선 타고 올라가죠. 이게 강하게 가고 있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11선, 21선 뭐 이렇게 5일선, 11선 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여기 이후에 지금 이렇게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이제 기간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강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때 이렇게 기다가 또 강세 흐름이 이렇게 나올 거다 저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또 어느 타이밍에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2차 전지나 아니면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상승이 나오겠죠. 그건 뭐 정해진 순서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의 흐름들이 더 좋은 흐름 쪽으로 이어져 가지 않을까. 일단은 짧게는 6월달까지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코인은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코인은 당분간은 뭐 한 얘기 또 하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제 일봉으로 봐서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횡보하고 있죠. 박스권 횡보이죠. 박스권 여기 보시면 많이 떨어지죠. 이제 꼬리 달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박스권 그죠? 딴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여기서 오늘 좀 꼬리 달고 좀 올라가고 다시 반등하고 있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뭐 굳이 뭐 이유를 댄다 뭐 전쟁 여쭙고 또 뭐 그 미국의 관세가 어쩌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 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 이더리움도 보시면 비슷하죠. 이더리움도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서 지금 왔다 갔다 올랐다 지금 이걸 반복하고 있죠.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랐다 했다 하는 거 불가해요.
지금 1주, 2주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결국 이제 알트코인들도 한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알트코인이 여기 토탈 마켓 여기 아까 10개를 뺀 시가총액이 큰 알트코인 10개를 뺀 나머지 이게 중소형, 저희가 가진 게 중소형 알트코인들이니까 중소형 알트코인들 흐름은 지금 생각보다 지금 여기 쌍바닥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여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4% 5% 이렇게 막 조정 가도 별로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 이게 토탈 마켓, 그죠?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채널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채널. 그래서 생각보다 흐름이 좀 강해요. 보시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뭐 여기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를 벗어나서 지금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채널을 이미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알트코인들이 좀 알게 모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 보시면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지금 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때만 보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보면 뭐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올라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얘기했죠. 이제 여기 개인들이 버틴 마지노선 여기고, 여기는 이제 개인들이 싸다고 생각해서 아니네 샀다가 또 손절하고 샀다 손절하고 이렇게 힘없이 내려오는 이런 구간이고, 그러니까 그 세력도 그렇고 개인들도 개인들은 여기서 저는 거의 다 팔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빼고 거의 다 팔았고, 여기는 이제 워낙 싸니까 샀는데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사니까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들은 이제 때가 되면, 저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이렇게 막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올라간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희망상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수직에 가까운 뭐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얘기를 설명드리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강생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수강생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팬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마스크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뭐 끝났고 이게 어떻게 올라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 CFX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안 끝났다. 시작도 안 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금이 그 골드가 약간 반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골드가 약간 반등하니까 아마 이게 자금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핑계는 막 이것저것 되는데, 뭐 전쟁도 되고 뭐 관세 문제도 되고 뭐 관세가 뭐 미국 뭐 대법원에서 뭐 저기 나왔잖아요. 위원인가 뭐 전쟁 전쟁 얘기도 하고 뭐 그 관세 얘기도 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 돈의 흐름이 이렇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사이에서 이렇게 흐름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왔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자산과 관련해서 아니면 이게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오를 수 있는 건 저는 다 올랐다. 일단은 미국 시장 올랐고, 미국 시장 많이 올랐잖아요. 뭐 나스닥, S&P 뭐 있죠? 다우지수 미국 시장 다 올랐고, 그냥 골드 올랐고, 골드도 많이 올랐죠. 또 그렇게 안 올라, 미국 시장만 올라가고 그냥 그렇게 안 올라오고 이제 한국 시장은 희망 없다 했던 한국 시장까지 올랐다. 한국 시장까지.
이제 코스피 오르고 당분간 이제 코스닥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서 안 오른 것은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도 올랐어요. 비트코인도 실제 7배, 8배 올랐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안 오른 것은 뭐냐? 응? 그 은도 올랐고 또 올랐고 다 올라. 안 오른 것은 딱 두 개예요. 뭐요?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이 안 오르니까 알트코인도 안 오르고 이것만 안 오른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오를 게 이제 요건데 어쩌면 잘하면 이제 여기 우리 코스닥 코스닥 올라가는 어떤 흐름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하고 이런 것들 이더리움하고 알트 이런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약간은 오버랩 되면서 올해 안에 잘하면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안 오른 게 딱 두 개다.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 다 올랐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지금 별로 안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그래서 아마 이 세 개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모든 게 다 올라가면서 이제 어떤 보면은 일단 하나의 막이 이제 끝나가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고 저는 저를 믿고 한다고 했어요. 누구를 믿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수강생들한테 결국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나 이런 어떤 흐름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설명도 또 안 할 수도 없고 결국 이제 그 했던 설명 또 해다가 거기다 약간 이제 알파 조금 붙여서 설명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마인드를 조금 관리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이런 것들이 저는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거의 한 뭐 90% 이상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수강자들인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을 수강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다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이고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 이제 때 되면 이제 가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식에 지금 주식에 엄청난 강세장이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차 강세장하고 다른 또 2차 강세장이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수강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대응하는 방식도 좀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따라와서 이번 강세장에서 여기 수강자분들 좀 잘해서 좀 이렇게 많은 그죠 수익금이 발생해서 계좌들이 많이 불어나 있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수강생을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저는 자꾸 찾으니까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